생후 5개월 된 오빈이는 천식 환자다. 호흡 곤란으로 벌써 3번째 입원을 했다. 자연스런 숨쉬기가 오빈이에게는 큰 일이다. 지금 보면은 쌩쌩거리는 그런 천명함이랑 같이 여기 늑간이 지금 함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숨쉬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고 있고요. 엄마는 오빈이 병이 나쁜 도시 공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원당 쪽에 이쪽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게가 보니까 나쁘다고. 서울시가 수색을 넘어오면 거기부터 공기가 확 나고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천식으로 입원하거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2배 정도 늘었다. 그 분진, 특히 아주 작은 미세 분진들이 알레르기를 포함해서 알레르기라고 하는 그 일종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를 들어 외부 물질에 대한 민감 반응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걸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가설을.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건강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오염된 도심의 대기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많은 대기 오염물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원인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치명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숨을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500cc의 공기가 필요하다. 한숨 500cc 안에 포함된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서울의 아침. 오염이 심한 도시 속에서 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매일 느끼는 대기의 체감 오염도는 높다. 그러나 도심에 설치된 자동 측정망은 대개 좋은 편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리 중인 대기 오염 물질은 아황산 가스와 먼지 등을 비롯한 6종이다. 그런데 최근 대기 오염 자동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 오염 물질이 변하고 있다. 연료 연소 등과 관련된 아황산 가스나 일산화탄소 등은 감소되고 차량 증가 등으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과 오존 먼지 등 오염물질은 증가하고 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신문 보도라든지 이런 면들을 보고는 저는 좀 이견을 가지는데 아황산가스와 특정적 일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연소 관련 대기오염 물질들은 저희 나라는 최근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연료를 대체를 했고 또 비싼 연료를 쓰고 있는데 반면에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과 그리고 미세 입자들에 대한 오염도는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유형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크기가 10마이크로 이하인 호흡성 먼지. 그중에서도 가장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100분의 1mm 이하의 작은 먼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5년부터 환경부에서 측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낯선 물질이다. 수많은 오염물질로 가득한 도심의 대기. 우리에게 낯설지만
미세먼지는 도심의 대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주범이 되는 물질이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빛을 산란시켜 우리의 시계를 혼란케 하고 도심의 가시거리를 차단시킨다. 그리고 낮 동안 발생한 인위적인 미세먼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오염띠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순환을 막아 도심에 항상 오염물질이 떠다니게 한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한 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밤에도 낮에도 대기 중에 떠다닌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다. 담배를 태울 때 나는 연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담배를 태울 때 나타나는 물질은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900도에서 연소될 때는 기체 상태인 담배 연기가 20, 30도의 상온으로 배출되면서 입자 상태인 미세먼지로 변하고 이 미세한 알갱이들이 모여 우리 눈에는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연소 과정을 통해 발생한 미세먼지는 대부분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mm 사이의 크기다. 우리가 이 미세먼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500cc의 공기를 통해 코로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오는 먼지들은 10마이크로미터, 즉 100분의 1mm 이하의 작은 먼지들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먼지는 호흡할 때 코와 기관지를 통해 걸러지지만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들은 폐까지 들어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폐까지 들어가는 미세먼지 중에는 석탄재나 기름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미세먼지들이 있는데 크기가 작을수록 폐로 들어갈 위험이 높다. 작은 입자들은 들어가서 폐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도 나오지 않고 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더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목해서 작은 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취재팀은 시간당 10,000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24시간 동안 미세먼지를 채집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실험은 경희대 환경공학과의 도움을 받았다. 도심과 비교하기 위해 강화도 농촌 지역의 먼지도 채집했다.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과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기 위해서다. 광화문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강화도에 비해 확실히 많았고 한눈에도 자동차에서 나온 미세먼지의 특성인 검은색을 띠었다. 먼저 전자 현미경으로 먼지의 크기를 비교했다. 강화도 것은 자연에서 발생한 흑성분과 소금기 때문에 그 입자가 굵었다. 그러나 대부분 자동차에서 발생한 광화문의 입자는 작았다. 작다는 것은 그만큼 인체에 해롭다는 뜻이다. 발생한 양도 광화문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보다 화학적 성분이다. 광화문 미세먼지에서는 인위적인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다. 이 중에는 경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철,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그리고 타이어 마못이 발생하는 아연도 나왔다. 광화문의 분진에서는 인체에 다소 해롭다고 할 수 있는 이 철분, 카드뮴, 납과 같은 그러한 인위적인, 즉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반면에 이 강화도에서는 우리 소위 자연적인 오염물질이라고 얘기하는 폐염 또는 이 토양 분진 성분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즉 실리콘이라든가 나트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성분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경유가 연소될 때 미세먼지와 함께 독성 물질도 배출된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주변의 독성 물질과 결합해 인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결합하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과 다이옥신 등이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폐에 남아 치명적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폐암 환자의 폐에서 미세먼지의 실체를 볼 수 있다. 폐 조직에 남겨진 까만 점들은 미세먼지와 함께 들어온 독성 물질의 흔적이다. 폐 중에서 이런 먼지나 이런 담배나 이런 것, 탈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왔다가 그것들이 그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침착이 되고 조직이. 그런데 최근 폐암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폐암의 주 원인은 흡연이다. 그러나 최근 폐암 증가율은 흡연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저희가 지금 폐암이 예전에는 폐암 사망률이 국내에서 한 4위, 5위 정도였었는데 매년 늘어나가지고 작년 통계는 폐암 환자가 사망률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위암이고 두 번째가 폐암인데 그 차이도 무지 많이 졌습니다. 그전은 3, 4년 전에는 폐암 환자 사망률이 위암 환자의 한 반 정도. 작년을 기점으로 폐암 사망률, 위암에 이어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최근 폐암의 급격한 증가에는 담배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예방의학 교실의 강대희 교수는 비교적 담배 노출이 적은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소변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양은 미세먼지 오염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교육이 심한 지역에서 아이들의 소변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소변에 비해서 이 발암물질의 대사선물 배설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폐암, 대기오염이 이제 폐암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 미세먼지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발암 물질들, 환경성 발암 물질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그 발암 물질들이 인체에 흡입했을 때 그때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과 폐암 발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최근 인천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폐암 발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임종한 교수. 동남아 쪽으로도 이렇게 폐암 발생이. 임 교수가 작성한 암 발생 지도에 의하면 70% 정도의 암 환자가 도로에서 양쪽으로 1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우리나라 평균 암 발생률에 비해 이 지역에서는 여성의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에 비해 하루 종일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여성들의 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미세먼지라든가 또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돼 있는 오염이 심한 지역일수록 폐암 발생이 빠르게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돼 있는 대기오염이 여성들의 폐암과 관련될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결합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로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새집의 건축자재에서 많이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다. 실제로 새집에서 어느 정도의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는지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 보기로 했다. 새로 지은 아파트와 17년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를 24시간 측정했다. 실험 결과 3개월 된 아파트의 수치는 143 마이크로그램으로 WHO 권고 기준인 123 마이크로그램을 앞질렀고 오래된 아파트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었다. 미세먼지와 결합하는 독성 물질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보 단계다. 영남대 백성옥 교수가 최근 발표한 조사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보고서다. 백 교수 팀은 9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7개 지점에서 벤젠, 톨루엔 등 2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혈액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의 경우 한 산업공단 내에서 평균 11.46 ppb가 검출됐다. 이는 일본의 대기 환경 기준 0.85 ppb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VOC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안 잡을 수가 없는 게 이번에 VOC에 대한 개념을 새로 한번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게 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이번에 했거든요.
근데 독성이 없는 부요시들은 괜찮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독성이 없는 부요시들은 또 대개 중에 오존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깊이 관여합니다. 2차적으로. 예, 2차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필렌이나 아세틸렌, 에틸렌, 프로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독성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배출되는 양은 이보다 이런 벤젠 이런 물질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피발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한 번 발생하면 공중에 오래 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주 작은 꽃가루 같은 미세먼지가 1m 낙하하는데 0.3초가 걸리는 반면 경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탄소 알갱이와 같은 미세먼지는 약 164일이 걸린다. 그동안은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데 있다. 취재팀은 서울 도심과 외곽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그 확산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서울시립대 대기오염 연구팀의 도움으로 광화문의 미세먼지 크기와 농도를 분석했다. 0.9. 이 그림은 지금 가로축은 먼지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로축은 먼지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0.9 마이크로 정도 크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광화문 앞쪽에 자동차가 원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주 발생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평창동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 미세먼지 크기와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이 지역 역시 0.9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먼지가 많았고 농도는 13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별다른 오염원이 없는 이 지역에서 광화문 미세먼지 양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외곽까지 날아갔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중국이라든가 고비 사막에서 부는 그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먼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작은 먼지는 한번 배출이 되면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먼 데까지 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배출되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시에서 맑은 하늘을 보기란 1년에 몇 번 손꼽을 정도다. 이렇게 도시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은 경유 차량이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다. 2000년 현재 서울 시내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이 뿜어내는 오염 물질은 40%에 이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는 천연가스 버스를 시범 운행 중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전체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할 경우 미세먼지를 약 15% 이상 감축할 수 있다.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우선 매연이 없고 쾌적하고 승차감이 좋으니까요. 아, 어떤 승차감 괜찮아요? 네, 좋죠. 네. 뭐 운전해 보신 분은 어때요? 저희도 좋죠. 저희도 소음이 없고 우선 매연을 안 먹으니까 좋죠. 미세먼지의 감축 효과는 10초 동안의 시험 운행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버스 운행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 비싼 버스 가격과
충전소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그리고 경유차를 쓰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어린이들의 폐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조사는 남캘리포니아 지역 내 오염이 심한 지역과 심하지 않은 지역 6개 도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곳에서 연구팀은 지난 93년부터 매년 아이들의 폐의 건강 상태와 힘, 크기 등을 검사해 왔다. 작년 7월 97년까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놀랍게도 오염이 심한 지역 아이들의 폐가 1% 정도 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So, if these children are compromised by breathing poor air and reach a lower plateau in a high pollution community compared to a lower pollution community, the hypothesis is then that as they start going down the other side, as adults, that they're going to reach lower areas of lung function where we know adults can start experiencing adverse respiratory effects, such as emphysema, bronchitis, things like this. They may do it at a younger age. They may have more severe respiratory illness, things like that. So that's the thing that we would worry about, would be what happens later in adulthood. 현재 미국 환경청의 미세먼지 규제 기준은 PM10보다 훨씬 엄격한 PM2.5까지 내려가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폐 성장이 느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Well, I think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so far would suggest that we have a long way to go as far as solving the problem of air pollution in Southern California. That is that effects are produced at quite low levels. It will take us a while to achieve these more safe levels.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PM10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와 결합하는 새로운 독성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사람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젠이라든가 벤조팔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미세분진들과 같이 포함돼서 사람에게 노출됐을 때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구체적으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리 체계는 허술하다. (2000) 환경통계연감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울의 먼지 오염도 통계를 보면 모든 먼지를 총칭하는 총먼지가 그 일부분인 미세먼지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오류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다. 새로운 대기오염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도시에 사는 누구도 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물이나 음식은 골라 먹을 수 있지만 호흡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 미세먼지.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